자, 뉴스 A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요. 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몇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준비해놨는데 지난달 한강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던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요. 경찰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토요일에는 시민들이 손정민 씨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어제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심경을 직접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시 반에 전화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점, 아니면 마지막에 뭐 핸드폰이 바뀌거나 또 찾으러 올 때도 전화 안 한 점,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의혹이 있는데 만약 그거 빼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아들을 찾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자, 저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절대 예단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 사건에 제기됐던 의혹과 쟁점들을 몇 가지 짚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손정민 씨가 왜 물에 빠졌는지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는 점들이요. 손정민 씨와 친구 A 씨의 휴대전화가 바뀐 이유, 그리고 또 친구 A 씨가 신발을 버린 이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경찰이 친구 A 씨의 가족이 신발을 버리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신발이 확보되거나 혹은 신발을 버린 경위가 명확히 설명이 되고 또 친구 A 씨의 휴대전화가 확보가 된다면 실제로 사건 규명에 실마리가 풀릴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증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휴대폰이 바뀌었는 부분, 네. 신발이 버려진 부분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사망의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는 이게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를 밝혀주는 그렇죠. 증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손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말이 나온다라고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신발이 버려졌는데 집안 직계 존속이 버렸다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집안에 있는 가족이 버렸다. 이건 사실 거짓말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술의 엇갈림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하는 거고 네.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바뀌었는 부분은 뭐 서로 간에 바꾸어 가져갈 수도 있지만 지금에 있는 그 손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손 씨 가족, A 씨 가족의 결이 다른 말이 나오다 보니까 아하. 그 휴대폰 안에도 무엇인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일단 휴대폰 찾아보고 포렌식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정민 씨의 친구 휴대폰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지만 지금 손정민 씨, 숨진 손정민 씨의 휴대폰은 지금 친구가 가져왔기 때문에 경찰이 확보를 했죠. 자,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손정민 씨 휴대전화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영상 내용을 보면 친구 A씨가 손정민 씨에게 큰절을 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고요. 그 직후에 손정민 씨에게 손정민 씨가 친구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친구 A씨에게 손정민 씨가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은어인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지금 뜨거운 논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친구 A씨는 영상 속에 숨진 손 씨에게 큰절을 하고 있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이 놀이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네. 혹은 진지한 모습일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사과의 표현일 수가 있겠죠. 큰절을 네. 하는 게, 내가 크게 잘못했다. 혹은 뭐 칭송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친구 사이에 이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뭔가 잘못했다라고 나무라는데 골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 아버님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표현해달라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민 씨가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 안에 등장하는 게임 용어 아니겠느냐. 자, 또 하나는 의대 시험 관련해서
자, 시험을 망쳤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세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힙합 가수를 의미한다. 아, 그래요? 예, 힙합 가수가 이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면은 뭐 20대 젊은이들이라 보니까 음악 취향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다가 이 가수가 잘하네 못하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힙합 가수 용어냐 아니면은 게임 용어냐 네. 아니면 학교에서의 시험 용어냐 네. 지금 이러한 이제 갈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 대화를 지금 숨진 손정민 씨와 네. 지금 친구가. 친구 A씨가 나눈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할 이유가 없이 친구 A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A 씨를 사실 손정민 군이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손정민 씨가 한강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진술을 해줄 사람이 A 씨고, 그래서 A 씨에 대해서 2번 정도 참고인으로 부르고 저희들이 뭐 최면 수사라고 하는데 네. 수사는 아니고 참고인한테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최면 조사를 했는데 잘 안 나왔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손정민 아버님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니 당연히 제가 봤을 때 A 씨가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 한 번 정도는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그 기간은 잡혀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A 씨를 불러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등 또 다른 유류품을 찾는 작업은요,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 작품들을 장갑 낀 손으로 일단 해치고 그 다음 낫이나 발로 아이폰이 있지 않나 하는 확인을 가면서 수색을 했습니다. 걷는 모습이라든지 행동이 저희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마음 한켠에 늘 물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참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자, 이런 수색 작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전해준 내용에 의하면 원래는 지금 언론에 이 친구 A씨와 친구 아버지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확인된 내용으로 의하면 어제 그렇군요. 친구 A씨와 아버지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아까 네. 언급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경험칙과 논리칙과 합리적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험칙과 논리적 합리적 판단과 조금 다른 어떤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관은 그냥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네. 사정을 물어보러 갔을 거예요. 왜 근데 그랬는지. 예. 참고인 조사인데 10시간 동안 조사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참고인 조사도 똑같습니다. 그게 그래요?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참고인 진술 조서도 그걸 읽어 그래요? 들려주고 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전부 다 관심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A 씨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외인사로 밝혀졌을 때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충분히 사건의 관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미 한 번 더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전해 들은 얘기 중에 그 친구 아버지와 친구는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10시간 동안 어제 받았고요. 그 친구의 어머니 휴대전화도 지금 포렌식을 완료했다라고 하거든요. 친구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A 씨가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에 가서 그 전화를 어머니 그러니까 A 씨하고 손 씨의 가족에 제일 처음에 전화했는 게 그 A 씨 어머니가 A 씨, 손 씨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화 최초의 통화가 있고 그 어머님 전화번호를 기점으로 새로운 임시 전화번호를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이 친구가 네. 3시 반이었나요? 네. 집에 전화를 네. 했어요. 예, 엄마한테 그렇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맞습니다. 받기는 아빠가 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록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이 물품이 될 수 자, 있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화 기록은 있겠지만 네. 또 폰에 따라서 네.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거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뭐 3시 반이면 심야 시간이니까 가족들은 자고 있다가 네. 자, 엄마의 폰이 울리는데 아빠가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3시 반에 이 친구는 엄마의 폰으로
가족과 통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기록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고 네. 그다음에 4시 반에 혼자 택시로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 정민구는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부모 간, 엄마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마 10시간 동안 이 모든 어떤 타임라인을 재구성을 하고 여기에 확인이 필요한 모든 특히 통신 정보가 제일 중요하죠. 이 진술과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작업을 경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또 저희 제작진이 확인한 내용인데 네. 아까 이 손정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에게 동영상 속에서 네.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라고 솔직히. 하면서 네. 3가지 가설을 얘기하셨는데 네. 경찰은 그 앞뒤 영상을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에서는 힙합 가수인 것 같다라고 유력하다. 얘기를 했답니다. 네네. 완전히 단정할 경찰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제 10시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네, 서로의 공통사 왜 큰절을 관심사를 했고 얘기한 것이다. 왜 큰절을 했고 왜 네가 잘못했다고 정민군이 얘기했을까? 힙합 가수에 대해서 두 사람이 논쟁이 있었고 네.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하다가 음. 그건 사과해. 아마 이런 장면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오히려 더 보입니다. 장난스러운 연출된 장면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과를 받고 엄중한 분위기였다면 네. 영상을 찍거나 그런 행동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낮아 보이고 네. 둘 다 서로 좋아하는 힙합 가수와 관련해서 무언가 언쟁을 벌이다가 네. 장난삼아 찍은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또 경찰의 의견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듯하게 보여요. 지금 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그렇죠. 이게 아마 서초경찰서 강력 7개 팀이 다 동원이 되고 서울경찰청까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은 조만간 발견될 것이고 네. 우리가 보통 사인을 검토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15일 후에 나오는 건 종합보고서인 것이지 사인의 원인은 경찰과 국가수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손정민 군이 물 바깥에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물 안에서 들어가 사망했는지가 확인이 될 거고 물 안에서 사망했다면 또 별개의 어떤 원인을 살펴야 되지만 네. 물 바깥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네. 아마 그건 분명히 범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맞추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고 청원 게시판에 뭐 40명 가까운 사람이 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일까요? 경찰이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굉장히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하고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지금 정보가 너무 없거든요. 경찰이 신중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이런 사건들과 비교해서 증거나 정황이 굉장히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가요? 어떤 쪽이 더 가깝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부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는 거기 그거야 뭐 때문에 경찰이 항상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건데 예.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경찰 스스로 만든 규칙이 있어요. 네. 그게 공보에 관한 규칙인데 사건에 대한 공보 규칙 중에 뭐 추측성 기사나 오보가 나오거나 당해 네. 관계인의 인권 침해가 있으면 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사건의 어떤 혐의, 사건의 경과, 그다음에 사건의 지금 상황 등을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경찰이 조금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면을 보면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같이 뭐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최근에 있었던 구미 여아 이 살해 사건 네. 때는 매일매일 경찰이 하나씩 조그만 거라도 나올 때마다 공개를 했고 언론과 방송도 다 같이 함께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나오는 게 없고 항상 같은 내용에서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관계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워낙 많은 관심이 모인 사건이기 때문일까요?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또 떠돌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죠. 친구 A씨의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가 하면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병원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악평을 남기고 별점 1점을 주는 이른바 별점 테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최영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됐고, 네.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됐고,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 최면 수사를 받으러 갔다. 이런 문제 등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직업에 관심이 쏠려서 가짜 뉴스가 범람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대표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다. 심지어는 경찰이다. 혹은 또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직을 떠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뭐 대형 병원에 재직하는 의사다. 이런 이제 일들이 나왔는데
모두 다 가짜 뉴스라고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친구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이제 현장에 있었던 친구고 당사자인데 참고인이잖아요. 네. 이 신원이 알려질 수 없죠.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아야 마땅하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자 일부 네티즌들은 네. 자, 이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이라더라라고 가서 별점 테러를 한다는 것은 5점 만점 별점에 1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병원의 평판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이건 범죄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불특정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 없이 네. 정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함께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안거나 업었을 때, 그리고 뺨끼리 부비댔을 때 그 촉감이 제일 좋았고, 다 큰 아들이 아빠가 뺨을 부비댄다고 좋아하진 않을 텐데, 아빠를 이해하는 걸로 바뀌어가면서 얘가 이제 나를 이해하는구나, 성인이 돼가구나,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은 대화가 되겠구나 했는데,